인천시교육청이 새해를 맞아 민주당 인천시당과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과 공립학교 교원 정원 증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4.15 총선에서 인천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구갑은 벌써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현역 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인천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동부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인천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항 경제권 조성과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반드시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동부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연간 7,2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이 완성되는 2024년엔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명까지 증가합니다.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로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 2개와 철도 1개로 육지와 연결되는데 이 상태로는 승객과 화물송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에 제3연육교 건설로 도로 하나가 더 생기지만 철도 확충, 이른바 제2공항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공간의 제약과 기능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좀 더 확충돼서 지금 영종도와 인천광역시를 구분하고 있는 그 바다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인천공항 경제권이 인천광역시 전체를 포괄할 것이고 또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철도는 단순한 인천적 철도가 아닌 전국을 잇고 향후 동북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인천발 KTX와 연결하면 전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남북평화도로처럼 강화와 개성을 잇는 철도로 확장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항과 남한 전체의 연결, 직접 서울을 통하지 않고 인천을 통해서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으로 가는, 지금 영종도에서 강화, 개성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는 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중국과의 해저터널 이런 걸 다 그려볼 때는 그 중심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중심 지역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보면 쉽게 해결돼요. 제2공항철도는 숭이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16.71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민연대와 인천지역 야3당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영주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새해를 맞아 민주당 인천시당과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공립학교 교원 정원 증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학생 수가 이미 이제 작년부터 부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서는 약 5천억 정도가 부산보다 이렇게 적은 상황인데 균형한 재정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재배치해야 되는.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들이 꼭 중앙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 말씀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이어 새해 첫 본회의에선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며 올해는 신뢰와 미래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8대 역점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인천교육청과 함께 이런 미래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열정과 지혜를 모아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선 이 밖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확보 등이 논의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4.15 총선에서 인천 서구 갑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현역 의원까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역 이학재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로 4선에 도전합니다. 2번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연이어 3번이나 지냈습니다. 탄핵 정국 중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해 보수 대통합을 외치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지난 가을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당내 기반을 다시 다졌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90일 전인 지난 16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싸웠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싸워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교흥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이학재 의원과는 4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중앙부대에서도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세균 신임 총리와는 국회의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낼 만큼 오랜 정치적 동지로 꼽힙니다. 지역에서도 오랜 시간 기반을 다진 만큼 이번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도 했고 또 인천시 부시장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앙숙의 오랜 맞대결에 도전장을 낸 강범석 전 서구청장. 이학재 의원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 의원과 정식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서구청장 재선에 실패한 이후 이번 총선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새 인물론을 강조하는 강 전 청장. 특히 원도심권에서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되고요. 사실은 서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앞서 나간 사람들을 뒤이어가면서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흘러야 하고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일찍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진 서구 갑 지역. 인천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53분경 중구 북성동에 있는 한 만두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4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59분경에는 서구 오류동에 있는 철 스크랩 압축 가공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공장 근로자가 철 스크랩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혼재되어 있던 부탄 가스 용기가 터지면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고철 800톤과 인접한 창고동이 불에 타면서 3,0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시간 24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화재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31분경 강화군 부름면 안양대학교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밭주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접한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소나무를 포함한 야산 500여 평이 불에 타면서 176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43분경 강화군 부름면 혈구산 정상 인근에서 사람이 미끄러져 다쳤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등산을 하던 60대 여성이 혈구산 정상에서 하산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골반을 심하게 다쳤는데요. 출동한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인천 소방헬기를 이용해 내륙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 9시 57분경 서구 원창동 서인천 선착장 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정차와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에는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도 부과이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 주변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평균 인천에서 4.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발생한 불은 8,3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주거시설 화재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건물을 뒤덮은 채 뜨겁게 솟아오르는 불길.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8,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678건으로 하루 평균 4.5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5년간 누적 재산 피해는 1,093억 원, 사망자는 68명으로 연간 13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거시설로 27.7%를 차지했고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공장 등 산업시설이 15.5%, 노래연습장과 호프집, 고시원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했습니다. 주거시설 화재의 원인 중 48%가 음식물 조리, 흡연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 흡연은 삼가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담배 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인천 군구별 화재 발생 건수는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와 미추홀구 순입니다. 반면 연수구와 부평구는 화재 안전 등급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이번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재 예방 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재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부터 일반 주택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혀온 계양 상야지구의 개발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큰 박탈감을 느낀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 상야지구는 대규모 공장과 가정집이 뒤섞인 난개발 지역. 정부 3기 신도시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상야지구의 개발 계획은 멈춰섰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상야동 일대를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을 하면 건축 면적과 연계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던 상황. 주민들은 새 집을 짓는다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인천시에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느닷없이 신도시 사업을 하다가 멈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인천시 그 감사관실에다가 이 예산 낭비, 그 다음에 그 용역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계양 소각장 설치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소음의 분진까지 더해지면 삶의 질은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것이라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항 소음하고 이게 공장 소음 때문에 쾌척한 곳으로 이주를 좀 해달라 해서 그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다 또 지금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니까 저희는 진짜 난감합니다. 계양 상야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낙후되는 주민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서 예산 편성, 수입과 지출, 결산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모색하는 주민대책 토론회가 16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서구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5년 매립 종료를 앞두고 서구 주민들이 범시민적 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를 뛰어넘는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인천 지역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18일부터 27일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 허용 구간의 주차와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정보는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